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면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보다 급격하게 노화가 빨리 되는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노화는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의 관심사이지 않을까 합니다. 노화는 피부의 노화도 있고 몸의 노화도 있는데 우리가 보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얼굴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몸의 나이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잠도 잘 주무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사실 몸에 좋지 않은 술도 끊고 금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아무리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근육량 감소와 신체 활동 저하로 이어져서 몸이 나이는 나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야 하고요. 나이 들면서 아침잠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노년층으로 갈수록 잠이 사라진다는 게 사실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먹는 것을 제외하고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적어도 5년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운동은 등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산책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별 운동과 나의 몸에 맞는 운동도 중요한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이 굳어가고 유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들이 젊고 나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몸도 유연하고 다치거나 할 때 빼고는 몸이 쑤시지도 않고 짱짱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가동 범위는 줄어들게 되고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으로 몸의 유연성부터 키워주고 가동 범위도 늘려주고 난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운동 전에 몸을 깨운다고 보면 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부상 방지 위험도 줄여주게 되고 몸의 가동 범위도 늘려주게 돼서 근육을 예열하고 운동 능력 또한 증가되죠. 또 다른 효과로는 미리 몸을 움직이게 돼서 혈류량을 높여 혈액순환시키고 신진대사도 높일 수 있으니까 운동 전에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서 움츠러들었던 근육들을 이완시켜 보세요. 스트레칭도 멈춰있는 정적 스트레칭과 움직이는 동적 스트레칭이 있는데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서 몸의 근육들을 좀 깨워주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과도하게 체조 선수들처럼 하지 마시고 몸이 허락해주는 범위까지만 움직여주세요.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줘도 오십견 같은 증상들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 쉽게 말하면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경직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풀어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몸이 허락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던 몸으로 2시간, 3시간씩 달리고 하면 병듭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달리기하고 등산을 하고 축구를 하면 바로 몸이 망가지겠죠. 목표를 작게 설정해 놓고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단계를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20분 정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한 주간 목표를 성공했을 때는 25분으로 시간을 늘리시거나 달리기를 추가한다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 설정보다는 서서히 목표를 높이게 된다면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과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보건소에서도 인바디 측정기를 통해 무료로 몸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운동 전의 몸 상태와 한 달 뒤의 몸 상태의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면 눈으로 보는 변화들로 인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확실히 보이며 운동에 재미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면의 영향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그냥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잠도 수면의 질을 높이도록 하셔야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는 환자들이 늘어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장이 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수면 부족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며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면역 체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인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밤샘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수면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면 잠이 충분할 경우에는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지만 충분한 수면을 할 경우에는 혈압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심장의 박동수가 느려지게 되고 혈압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는 동안에는 뇌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뇌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자는 동안에 배출하게 되고 낮에 배우거나 익혔던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뇌에 불필요한 기억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몇 시간을 자야 충분할까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여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어떤 날은 6시간을 자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는 평소에 기상하던 시간에 기상을 하고 한 번에 몰아서 잠을 자기보다는 시간을 나누어서 며칠에 걸쳐 잠을 보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 번에 몰아 자는 경우에는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취침 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취침하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전에는 음식 섭취를 끝내셔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분들이 계신데 자는 동안에는 위에서 소화되는 활동이 느려지게 되므로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으며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요. 먹은 음식들의 에너지가 쓰여지지 않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TV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에 방해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다들 아실 겁니다. 잠들기 전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어두운 밤에 분비가 됩니다. 근데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게 되는 빛들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데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잠자기 1시간, 2시간 전에는 어두운 상태를 유지해서 숙면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시인포에서 알려드린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